학비도 학기당 18,270불, 뭐 1년에 한 3만 불 중반밖에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엉클오지입니다. 여러분들, 호주에서 입학하기 위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과는 어떤 것일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의대라든지 치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셋이나 유캣 같은 것들을 요청하고 또 인터뷰도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나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적도 많이 요청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계열 쪽에서는 뭐 포트폴리오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도 있고 하는 명문 대학들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높을 거고요. 허나 그만큼이나 제가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 학업은 그만큼이나 난이도가 높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과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썸네일 제목으로 유추하셨겠지만 물리치료학과 석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헬스 과정들에 대한 문의들이 뭐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물리치료학과 학사, 석사 과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은 그 속에서도 물리치료 석사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엉클오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호주의 물리치료학과 신청이 늘었나요? 한국도 물리치료사가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의 물리치료사는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전문 의료인으로서 존중과 지위들을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쭉 해보다 보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에 있는 뭐 의사의 진단 등의 기초에서 뭐 치료나 재활 회복 등을 플랜을 세워서 이행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호주의 물리치료사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는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의 물리치료사는 소득이 꽤나 높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대우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직종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호주의 물리치료는 아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호주의 영주권이 가능한 직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물리치료 학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민까지 고려하고 신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물리치료 석사 과정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사항을 주셨는데요. 호주의 물리치료 학과는 호주에 있는 로컬들도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직종이에요. 성적만 된다면 물리치료사로서 커리어를 이행해 나가고 싶어하는 호주의 학생들, 호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학업과 직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ACU의 바첼러 오브 피지오테라피를 보시겠지만 유명한 대학이 아님에도 물리치료 성적이 에이타, 호주 수능 성적 97점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적을 요청하는 학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적으로는 에이타 성적, 수능 시험, 호주 수능 시험 기준으로는 90에서 97점 사이 정도 요청이 되고요. 호주의 수능 성적의 만점이 99.95점이라는 것들에 기준한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학사과정, 4년제 학사과정을 신청할 때는 보통적으로 매스나 바이오나 아니 케미스트리 같은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한 요청 사항들과 성적에 대한 요청을 하지만 물론 국제학생이면 영어 점수 충족을 해야 되겠죠. 헌데 물리치료 석사과정 2년 과정은 조금 더 많은,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좀 많은 필요 서류들을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진행도 좀 긴 편이기도 해요. 자, 어떠한 서류들을 요청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학부의 선수 과목 이행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를 prerequisite이라고 하는데요. 말하고자 하면은 전제 조건에 대한 충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확인을 하겠죠.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선수 과목 충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꼭 학부 과정에서 물리치료 학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밀접한 헬스 관련 쪽에서 학부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 선수 과목을 충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모든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해부학, 생리학에 대한 선수 과목은 이행을 해야 되고요. 뒤에 표에 보다시피 이렇게 표 형태로 이 학업들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한 4과목부터 뭐 대여섯 과목 이렇게 요청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자면 해부학, 생리학에 더해서 운동생리학이라든지 신경과학, 심리학 또는 리서치 메소드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선수 과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으세요. 엉크로치 선수 과목에 대한 확인을 어떤 식으로 증빙하냐면요. 실라부스에 대한 제출 요청이 오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의 요목인데요. 내가 어떤 학업을 뭐 몇 시간을 어떤 교수분에게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영문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어떤 대학들은 실라부스가 영문으로 준비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글만 나온다라고 하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을 해서 이 선수 과목 요청들을 첫 번째로는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성적 요건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평균 평점을 4.5점 만점에 산정을 하잖아요. 호주에서는 GPA를 7점 만점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GPA 7점 만점에 뭐 5점 이상 정도들을 요청하거나 또는 평균 성적에 WAM이라는 성적 산출법이 있거든요. 그 성적 산출법을 기준으로 해서 70% 요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WAM은요, 간단히 말하면 GPA처럼 뭐 7점 만점에 5점, 4.5 만점에 3.2점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학점 단위의 각 학점 단위의 퍼센티지들이 있어요. 뭐 A라고 하면 85%, 뭐 이러한 점수를 각 뭐 유닛, 그러니까 학점 단위, 뭐 3학점, 4학점 이런 형태들로 환산을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뽑아내는 형태라고 이해를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입학 영어 점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호주에서 헬스 관련된 학업들은 대부분 IELTS 7.0 아카데믹으로 준하는 성적들을 요청합니다. PT를 기준으로 하면 65점인데요. 최근에 PT 점수의 변별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PT 점수가 조금은 높아진 학교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커틴 대학은 뭐 76점 뭐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학교의 입학을 PT 점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PT는 과연 해당 학교에서 몇 점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SOP 또는 GS라고 하는 학업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2024년도부터 호주에서는 비자 심사 시에 실질 학생 비자 심사 GS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학 과정에서도 이제는 거의 모든 학교가 SOP 또는 GS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GS 사유서는 내가 뭐 어떠한 이유로 이 학업을 하려고 하고 한국이 아니라 호주에서 학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학업을 한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재정적인 여력,
그리고 이 학교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 뭐 등등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내용들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CV 또는 레주메, 그리고 만약에 관련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력 증명서도 제출을 하시면은 입학 심사에 있어 가지고 장점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물리치료 석사 과정에 대한 입학 케이스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번 연도 7월 달에 물리치료 석사를 입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백그라운드를 보자면요. 물리치료 학사를 졸업하고 8년의 병원과 클리닉에서 물리치료사로서의 경력이 있습니다. GPA는 4.5 만점에 3.6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경력이 8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필요 서류 목록에 대해 가지고 쭉 준비를 했었죠. 선수 과목을 충족하기 위한 실라부스, 영어 성적표, 그리고 경력 증명서, 레주메 등등을 준비해서 입학 신청을 했었는데요. 총 4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4학교 중에서 첫 번째 라트로브 대학에서는 입학 심사를 쭉 길게 진행하면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을 벌써 다 선발을 했기 때문에 오퍼 마감이 돼서 당신에게 오퍼를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절이 발급이 되었고요. UTS는 좀 더 깐깐해요. 그래서 라트로브는 될 줄 알았는데 UTS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선수 과목 중에 리서치 메소드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입학을 거절합니다. 라고 해서 두 학교가 먼저 거절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학생이 약간 멘붕에 빠졌어요. 나는 쉽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영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에서는 거절이 나왔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지방 지역에 위치했던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캔버라랑 플린더스 유니버시티에서 오퍼가 두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랭크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입학 서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선별하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선별을 하거든요. 다행히 유니버시티 오브 캔버라에서는 지금 현재 North Asia Excellenc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장학금이 30%가 적용이 돼서 학비도 학기당 18,270불, 뭐 1년에 한 3만 불 중반밖에 안 돼요. 다른 학교들이 1년 학비가 뭐 4만 불에서 5만 불을 넘어간다라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할 수 있는 오퍼를 받아서 이 유니버시티 오브 캔버라 오퍼를 저희가 학생이 입학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비자 신청도 했었죠. 엉크로치. 해당 학생의 학생 비자에 대해 가지고 나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좀 했거든요. 내부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교정할 컨디션에 대해 가지고는 몇 가지 교정을 해나가면서 학생의 비자 또한 우려했지만 한 달 만에 잘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요. 물리치료 석사과정 신청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호주의 물리치료 학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학에 꽤 상당한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는 라운드 및 랭크드 그러니까 서류들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거나 비자가 좀 잘 승인될 만한 학생들에게 오퍼를 주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입학을 신청할 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 가지고 내가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서류들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선수 과목 충족을 위한 실라부스에 대한 사항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학 하기 위한 사유서, GS나 SOP 같은 사유서의 방향점들도 학교에 따라서 잘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추가적으로는 CV나 레주메는 요즘에 당연히 요청하니까 이전에 있는 경력사항이나 연결사항이나 봉사활동이나 등등을 잘 조합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도 영문으로 받아서 잘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고자 하는 학교들을 하나만 신청하지 마시고 복수로 좀 신청하세요. 사실적으로 일반 IT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학업을 신청할 때는 학생의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학교에서 A 학교에서 오퍼를 받을 수 있으면 B 학교의 오퍼도 거의 한 90%는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물리치료 학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케이스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원하는 학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B 옵션, C 옵션 등을 고려해서 두세 가지 학교들을 복수로 신청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이렇게 신청을 해보니까 시간이 다른 학과보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능한 내가 서류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최소한 6개월, 좀 더 길면 한 1년 전에 준비를 다 완료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학교마다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들도 개략적으로는 해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치료 석사를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입학 심사에서 IELTS 7.0, PT 65점 정도가 요청된다라고 해서 그 영어 실력으로 이 학업을 따라잡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물리치료 4년 학업을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영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학업보다 굉장히 많이 요청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외워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시험 과목에서 이 오럴 테스트, 그러니까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주고, 그것도 랜덤이래요. 랜덤적인 시뮬레이션을 주고 이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 형태의 구술 시험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험들을 또 영어가 안 되면 잘 이행을 해나가지 못하니까 학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영어에 대한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얘기로는 파트타임 잡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학업에 대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대한 준비나 실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 소요점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학업이라고 하니까 학업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잘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업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물리치료 석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있으면 물리치료 학사 과정의 케이스를 기반한 내용들도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유학과 이민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 채널 엉클로지 호주 유학 이민 검색하셔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